금쪽 같은 내 새끼 백사회 댓글 반응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ADHD를 겪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살펴볼까요? 아이는 학교 창문과 복도에 비누칠을 하고 비누를 변기에 빠뜨리죠. 가게 화단에 꽃을 뽑고 쓰레기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의 행동에 아빠는 똑같이 아이의 머리를 당기거나 몸을 찰싹 때려서 훈육합니다.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하고 잔소리를 들을 때는 순종하죠. 그래도 행동에는 변화가 없네요. 소독제를 연필가루와 섞어 시커멓게 여기저기 발라대고 그대로 학원에서 나와 판매하는 새 빗자루를 땅에 여러 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덤블링을 반복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으로 이미 경고를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에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가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산만한 세 가지 유형이 다 포함된 복합적인 ADHD라고 진단 내렸습니다. 아이의 행동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비누는 학교의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닦고 싶었던 거고, 꽃은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어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서 치우고 싶었는데 더러우니까 그냥 발로 차서 이동시키고 싶었어요. 연필깎이는 왠지 친구들도 다 같이 쓰니까 소독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묻히니까 더 더러워졌어요. 닦아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문질렀는데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왠지 생각이랑 다르게 돼버려서 화가 나고 치우려 해봤는데 엄두가 안 나서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죄송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나한테 너무 화가 나요. 화를 좀 풀고 싶은데. 빗자루가 눈에 보이네요? 후련하게 바닥에 때리면 속이 시원하겠죠?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빗자루는 팔아야 되니까 제자리에 둘게요. 집에 오니까 왠지 심심해요. 막 움직이고 싶고 근질거려요. 튀면 안 되니까 나름 손으로 덤블링만 해볼게요. 학교에서도 되는 게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소리를 질러보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물건도 좀 던져봤어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다들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혼나기만 하고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죠? 내가 기댈 곳은 인형들밖에 없어요. 내가 속상해도 인형들은 언제나 날 받아주고 웃어주거든요. 금쪽이가 왠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금쪽이 아빠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금쪽이 관련 전화가 3-4통씩 걸려왔고 학원도 2군데서 잘렸기 때문에 학교, 학원, 도장에서 전화가 오면 아빠는 불안해하네요. 오늘은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항상 사과만 해야 하는 입장이 쉽지만은 않고 통화가 끝나면 아빠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째 이어져 왔을 테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빠는 못난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자책하며 흐느끼죠. 금쪽이 아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험이 현재 육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아 공부를 하고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최대한 알려주었지만 아빠의 잔소리 같은 설명에 아이는 힘들고 불편했던 것 같네요. 아이는 친구가 인형밖에 없다고 말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빠의 설명은 아이에게 잔소리로 느껴졌고 혼이 날 때 아이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빠르게 수긍하고 고분고분 따르네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을 늘 살피는 아이. 어렸을 때 아빠에게 혼난 기억이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도 자기가 속 썩이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생각하는 거라면 늘 나쁜 일이 돼. 내가 왜 이러는지 오은영 박사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금쪽이를 보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빠도 아이의 이런 모습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많이 안타까우셨죠?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오은영 박사님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금쪽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훈육의 일관성이 없을 때나 훈육 과정이 너무 무서우면 아이는 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두 번째, 훈육 과정이 무서우면 일시적으로 순종하지만 아이가 공격적 행동을 했을 때 부모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 아이의 공격성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부모를 어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를 어려워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존경심이 밑면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무서움으로 아이에게 무작정 훈육을 하면 아이는 부모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으로만 봅니다. 네 번째, 부모의 체벌 수위가 약하고 세지 않아도 체벌 당한 아이는 잘못을 몸으로 떼었다고 생각하며 억울한 생각에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체벌은 훈육의 의도가 사라지게 만들어 위험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체벌은 훈육에 효과가 없고 부모를 존경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의 공격적 행동을 줄이고 싶다면 훈육의 이유로 아이를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부모를 위한 처방전이고 다음은 아이를 위한 금쪽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3초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부모로서 충동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키세요. 두 번째, 직접 사과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게 해주세요. 부모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서 부모가 먼저 사과로 모범을 보이고 아이가 자연스레 뒤이어 사과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붓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선긋기를 시키세요. 선긋기는 붓의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과잉 행동 낮추기. 경쟁 유발과 긴장이 되는 운동보다는 댄스처럼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에너지를 많이 발산시키는 운동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양팔을 벌리고 한 발을 드는 균형 잡기를 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모래놀이와 긍정일기를 통해 부정적 감정은 낮추고 긍정적 감정을 높여주세요. 모래놀이처럼 쌓고 부수며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아, 좋은 점도 있었네 라고 긍정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긍정일기를 통해 즐겁고 고마운 긍정적 감정을 기록해서 아이가 긍정적 자아상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루션 이후에 부모님은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쪽이는 착석 문제 없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었고 소리 지르지 않고 생각을 찬찬히 이야기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네요. 이제는 문제 행동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과 전화를 끊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짓는 금쪽이 부모님. 금쪽이도 칭찬을 받아 정말 뿌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금쪽이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네요. 방향과 방법을 모를 뿐 잘못된 길을 걷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솔루션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가정에 희망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104회 금쪽 리뷰와 요약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